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를 사흘 앞둔 22일 사법부를 향해 사법부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하며 사법부에 대한 신뢰와 존중을 강조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 대표는 진실에 따라 인권과 민주주의가 지켜지도록 최선을 다하는 대다수 법관과 사법부에 감사와 존중을 전한다고 하며 사법부의 독립성과 역할을 두둔했습니다. 그는 간첩 혐의로 억울하게 처형된 조봉암 선생 사건과 인민혁명당 재건의 사건 등 사법부가 과거의 실수를 재심을 통해 바로잡았던 사례를 언급하며 흑역사도 있지만 사법부는 반드시 제 길을 찾아왔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그는 자신의 과거 법적 사건들을 언급하며 사법부의 공정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는 대법원이 2020년 친형 강제 입원 사건에서 자신에게 무죄를 선고한 일과 지난해 체포동의안 가결 후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한 일을 들어 결국 사필 규정으로 제자리를 찾아준 것도 대한민국의 사법부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제가 수십 년 법조인으로 수천 건을 처리하면서도 상식과 법리에 명백하게 어긋나는 결론은 손에 꼽을 정도였다며 사법부의 공정성을 신뢰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대표의 발언은 그의 정치적 상황과 맞물리며 다양한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 지도부는 이를 두고 지지층에게 당분간 사법부를 자극하지 말자는 메시지라고 평가했으며 형사 전문 변호사들 역시 위증교사 혐의가 사법 절차를 방해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1심 선고 직전에 법원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2020년에는 권순일, 이재명, 김만배 간 대장동 개발 특혜와 재판 거래 문제로 이어지는 의혹으로 결국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장동 개발은 이재명이 성남시장 시절 추진한 사업으로 민간 개발업자들에게 막대한 이익이 돌아간 구조적 문제가 드러나 논란이 되었습니다. 김만배는 화천대유 자산관리 대주주로 사업에서 중심적 역할을 했으며 이재명은 사업 설계와 승인 권한을 가진 책임자였습니다. 의혹의 핵심은 권순일 전 대법관이 2020년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무죄 판결에 결정적 역할을 한 뒤 화천대유에서 자문료 명목으로 급여를 받은 부분입니다. 이는 이재명의 무죄 확정과 자문계약 사이의 대가성 의혹을 낳았습니다. 김만배가 이를 통해 이재명을 위한 재판 거래를 시도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며 녹취록에서 관련 정황이 담긴 발언도 발견되었습니다. 김만배는 대장동 개발 관련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으며 권순일은 화천대유 자문계약의 대가성 여부에 대한 수사를 받았습니다. 이재명도 관련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사법부와 정치계의 결탁 가능성을 제기하며 국민 신뢰를 훼손했고 정치적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2020년 사건을 언급하다니 정말 뻔뻔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의 이러한 태도는 사법부의 공정성을 강조하려는 듯한 표면적 메시지와 달리 그가 처한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정치적 위신이 크게 손상된 상황에서 위증교사 사건에서도 유죄 판결이 날 경우 그의 정치적 생명은 심각한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법부를 향한 갑작스러운 유화적 발언은 위기를 회피하려는 전략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실제로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들은 이 대표가 지지층의 감정을 누그러뜨리고 법원을 설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번 발언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이 대표는 검찰을 향해서는 한층 강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그는 이날 무도한 검찰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자신이 누명 쓰고 억울하다고 말한 것조차 허위사실 공표로 몰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 역시 송순호 최고위원을 중심으로 검찰을 강하게 비난하며 명태균 게이트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수송 최고위원은 엿장수는 엿을 제 마음대로 자르다 결국 엿된다며 검찰을 비유해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이중적 태도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사법부를 존중한다는 그의 발언은 그가 처한 위기를 의식한 정치적 제스처로 보이며 이를 통해 사법부와의 관계를 개선하려는 의도로 읽힙니다. 반면 검찰을 향한 공격적 언사는 자신을 방어하고 지지층을 결집시키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이는 이 대표가 사법부의 공정성을 강조하며 사법부를 신뢰한다고 말하는 것과는 이율배반적인 태도로 결국 그의 발언이 진정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비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이 대표를 둘러싼 갈등이 점점 고조되고 있습니다. 설훈 전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 사건에서 유죄를 받을 경우 사퇴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주장하며 이 대표는 당에 끌어봐야 누만 끼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또 이해식 비서실장이 이 대표를 신의 사제에 비유한 것에 대해 민주당이 종교 집단도 아니고 김정은을 모시는 듯한 과잉 충성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민주당 내비 이재명계의 반발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입니다. 위증교사 사건의 1심 판결은 단순히 이재명 대표 개인의 법적 문제를 넘어 내년 총선을 앞둔 민주당의 공천 전략과 당내 권력 구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유죄 판결이 내려질 경우 이 대표는 당내외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당의 전반적인 리더십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무죄 판결이 나온다 해도 그를 둘러싼 논란이 완전히 해소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는 이 대표가 과거 여러 차례 법적 논란에서 살아남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신뢰가 여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대표는 지금껏 법적 위기를 돌파하며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다져왔지만 이번 사안은 과거와는 다른 무게를 지닙니다. 위증교사 혐의는 사법 절차의 근본을 훼손했다는 점에서 단순히 정치적 공방의 차원을 넘어서는 문제로 평가됩니다. 법원은 이를 더 엄중히 다룰 가능성이 높으며 국민 여론 역시 이 대표에게 더욱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재명 대표는 사법 리스크를 넘어서야 할 뿐만 아니라 민주당 내부의 반발을 잠재우고 국민적 신뢰를 회복해야 하는 복잡한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최근 발언과 행동은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단기적인 정치적 생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그가 당내외에서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으며 그의 정치적 미래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